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은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지금 제가 찍은 동영상,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동영상을 제 스튜디오, 강화문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오늘도 수많은 자유파 시민들이 강화문에 나왔습니다. 이제 마스크도 쓰고 마스크 집회가 계속 몇 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쭉 강화문 거리를 다니면서 뭐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그것을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성과 구호, 또 현수막들이 보였는데, 현 정권을 규탄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 그런 구호도 많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요구, 그런 현수막도 많았고, 함성도 많았습니다. 오늘이 또 2월 15일이면 21대 총선이 4월 15일이니까는 총선 딱 2달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이 2달 남겨놓은 시점에 또 여전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변수가 선거판을 좀 좌우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카드를 보수 세력 분열을 위해서 집권 세력이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형식이든지 석방을 하게 되면은, 이 탄핵 책임론이 범보수 안에서 다시 불거지면서 보수가 분열을 하게 되면은, 집권 세력, 여당이 어부지리를 얻으니까 아마 선거 직전에 석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집권 세력을 이끄는 쪽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열성 지지자들을 같이 가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소수라도 그 사람들만 믿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열성 지지자, 그 사람들만 믿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을 하게 되면은 열성 지지자층에서 균열이 생기겠죠.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놔야지 이 적폐라는 프레임을 계속 보수 우파에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열성 지지층의 반대 때문에 석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에서 박근혜 변수를 스스로 없앴는데,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없앴지만은 지금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운 보수당, 또 한국당, 그리고 또 이현주 의원의 전진당이 합해서 새로운 미래통합당, 오늘 17일에 115석의 제1야당으로 출범을 하죠. 지금은 이제 출범을 다행스럽게 했는데,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여기 또 불참할 뻔했죠. 그리고 한국당 안에서도 유승민과는 같이 하지 못한다,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문제들은 나는데, 다행히도 지금 일단 봉합이 됐습니다. 봉합이 됐고, 물론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또 불참을 하는 진통도 아직 여전히 있지만은, 그래도 보수통합의 큰 얼개는 갖춰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수통합의 얼개는 갖춰졌는데, 하나 또 걱정되는 거 있습니다. 마지막 고비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공천이죠. 이 미래통합당의 공천인데, 이 김형호 공관위원장, 한국당 공관위원장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인데,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보면은 미래통합당 안에는 다시 탄핵에 찬성했던 쪽과 탄핵에 반대했던 쪽이 같이 또 섞였습니다. 같이 섞였고, 현역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그 입장이 서로 다른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로 모인 거죠. 심지어 이 찬성파와 반대파,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충돌을 해서 한쪽에서 대거 이 공천을 받지 못하면은 그냥 탈당해서 또 무소속 연대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본선에서 4.15 총선에서 2달 후 총선에서 이 친보수 성향의 또 무소속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또 여당이 어부지리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천이 어떤 식으로 가든지 그 정도 후유증은 어떻게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공통적으로 명심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전에 오늘
이 김성태 그 한국당 의원 전 원내대표 총선 2달 남겨놓은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불출마 선언문 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뭐 복당파죠. 그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김무성, 유승민과 같이 나갔다가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복당을 해서 한국당에 복당을 해서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원내대표를 할 때 단식을 통해서 드루킹 특검을 또 간철시켰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 그 딸의 특혜 채용 의혹 이것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선 도전을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문에 보면은 인상에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런 말을 합니다. 김성태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파시즘 독재를 끝장내고 도탄에 빠진 나라의 민생을 구하는 것은 사회로 총선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 땅의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저는 김성태는 문재인 정권을 불러들인 원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자유우파의 대동단결을 위해 기꺼이 저를 바치겠다. 그리고 당부의 말을 합니다. 김문수, 유승민, 조원진 등 갈라져 있는 보수우파에도 통 큰 화해를 당부드린다. 제 정치 여정의 마지막 소원은 통합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자, 원죄론인데 원죄론을 제가 말씀을 조금 이따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수통합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 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주축 세력 보수우파가 그 다시 하나로 뭉쳐서 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이 대한민국 정치 운동장을 바로 좀 잡자, 바로 세우자 이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이죠. 지금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독선 독주가 위험 수준입니다. 최근에 오늘 가장 어제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민주당만 빼고 이런 여당 비판 칼럼을 쓴 교수가 민주당이 고발을 했죠. 교수를 고발을 했다가 치하를 했습니다. 그 언론 길들이기가 시도가 됐던 것인데 그런데 민주당 치하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 임미리 교수 칼럼을 자체 검토했습니다. 자체 검토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권고 조치라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선거기사 심의위원이 9명인데 그 중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출신이 위원장입니다. 또 참여연대 출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까지 또 지금 진보좌파 쪽에서 다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잘 알지 못하는 구색이었죠.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저도 이 권고조치라는 걸 8월 달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의 특혜 입학 장학금 이런 각종 비리가 있을 때 조민이라는 이름을 칼럼에 적시를 했다고 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제가 재심 청구까지 했는데도 인격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조국 딸은 인격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조국 딸이라고 표현하면은 조민 하면은 인격권이 포함 안 되는 것, 인격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로 재심 청구도 기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언론중재위원회뿐이 아니고 다른 여러 곳곳에 이 주로 사람들이 곳곳에 사람들이 다 교체가 되는 이 상황이죠. 한쪽 진영에 쏠려 있는 그 사람들은 다 교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서로 대한민국 사회 주류 교체는 아직도 진행 중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일반 국민들이 여당보다는 야당의 승리를 기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현상은 문재인 정권 들어 처음입니다. 이런 것이죠. 질문 항목이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것은 정부 견제론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이것은 후자는 정부 지원론이죠. 그러니까 정부 견제론, 정부 지원론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 45%,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43%. 그러니까는 여당 후보보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갤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면은 모든 여건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펼 수 있는 쪽으로 이 여건이 좀 모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판에 선거에 임박해서 공천이 거의 막 결정되거나 결정되기 직전에 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공천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분열을 해서 일부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 그래서 무소속으로든 뭐 다른 정당으로든 이 출마를 또 하해서 여건에 어부지리를 줄 가능성, 그런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마케팅을 하려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김성태 의원이 이야기한 원죄론을 상당히 곱씹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김성태가 원죄론을 이야기한 것은 본인이 이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새누리당을 뛰쳐나가서 결국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는데 그 다음 정권이 어느 쪽에 들었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이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문재인이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 뭐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해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대한민국에 끌어들인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것이 김성태 의원의 그 참여입니다. 참여록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섰는데 길목을 열어준 원죄가 있는 겁니다.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렇다면은 새누리당에 남아서 탄핵을 끝까지 반대했던 세력, 주로 친박, TK 이 사람들인데 여기는 원죄가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원죄가 있습니다. 상황을 그 지경까지 만든 거죠. 어쨌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의 한 축을 이룬 집권 여당의 사람들이 결국 정권을 지키지도 못하고 또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탄핵에 찬성하도록 만든 그런 허약한 정치력, 그런 것 때문에 보수가 정권을 뺏기고 그 이후에 또 지방 권력까지 뺏기고 지금 사법 권력 다 뺏기고 이번 총선에 지면은 의회 권력까지 다 뺏길 이 상황까지 왔는데 원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두에게 원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결국은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이 출발점이었습니다. 탄핵이 된 것이. 당시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상당히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하게 공천에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공천 파동이 일어났고 김무성 대표 옥새 들고 나르사 그런 사태가 해프닝이 발생하면서 유권자들이 외면을 해서 결국 당시 민주당 세력보다 한 석을 뒤진 그런 의석을 가졌고, 그것이 결국은 주도권을 진보 쪽에 넘겨주는 결과가 초래했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 넘어가고 지방 권력 넘어가고 사법 권력 넘어가고 다 하고 마지막 남은 이해 권력을 놓고 2달 후에 기사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보수 진영이 그것을 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합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천인데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딱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원죄의식을 모두 가져야 됩니다. 공천 심사를 하는 쪽이나 공천 심사를 받는 쪽이나 모두가 다 원죄의식을 가지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엔만은 꼭 버려야지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다. 마지막 기회다. 송국은의 혼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